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 핵물질이 나오는 그 원전을 잇따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원전을 타격하는 영상을 직접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타격하는 영상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셰르 원전도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밝혔다가 이건 우리 실수였다라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는데, 센터장님. 네. 부셰르 원전, 이거 러시아가 지어줬더군요. 그렇습니다. 체르노빌급 재앙이 벌어질 거다.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정도가 아니고 악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란마저 잃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정말 사면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한 것인데, 이 부셰르 원전은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폭파가 된다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다를 정제해가지고 식수,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핵물질로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말하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이 여길 타격했다고 말했다가 바로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격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있는 그런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란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이 어렵고 또 미국이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에 미국이 개입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 명령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 돌연 이란을 향해서 일단 2주 정도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That's a quot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for all of you today. Iran can and should make a deal. We sent a deal to them that was practical, that was realistic, or they will face grave consequences. 센터장님. 네. 국방부가 이 선제 타격 계획을 보고했고 트럼프가 당장이라도 결단할 것처럼 하더니 다시 2주 시한을 줬어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저는요, 몇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고려가 내부적인 국내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 중에도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반수가 넘는다.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국내 내부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내부의 여론을 보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군사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끝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란에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이 만약에 반격할 경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다시 말하면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시설들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그런 시간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이란이 그러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생겼단 말인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상황을 좋게 보지 않겠죠. 오늘 이란이 우리를 향해 이런 무기까지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무기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집속탄. 흔히 강철비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센터장님. 집속탄이 어떤 거길래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쓴 거거든요. 이란이 썼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소위 말하는 집속탄, 이게 이제 악마의 무기, 이게 비인도적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는 군사 대 군사 목표를 이 타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집속탄, 이걸 다른 말로 확산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요, 큰 모탄에 이 자폭탄 20개에서 뭐 수백 개까지 자폭탄을 넣고 그걸 상공한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탄이 이 떨어지면서 광범위한 범위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범위에는 군시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집속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러시아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걸 사용을 했고 그 자탄 하나가 이스라엘의 병원에 떨어졌어요. 병원에 떨어진 곳을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 이란을 향해서 표명을 한 겁니다. 예.